삼성전자 1위 등급 쉽지 않네. 엄살을 부리고 있죠. 우리나라 양궁이 올림픽에서 한 6연패, 7연패 하다가 은메달 한 번 따고 양궁 쉽지 않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거의 동급입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려면 우리 학교에서 과목이랑 비슷합니다. 영어, 수학, 뭐 과학 이런 식으로 과목이 있잖아요. 특정 과목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분야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D램이나 뭐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가 부등의 세계 1위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점유율이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도 3%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70%를 독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특정 과목 점수가 아니라 평균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교 몇 등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인텔이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2위를 했죠. 3위는 SK 하이닉스고요. 이거는 2019년 기준이고요. 2018년과 2017년은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전체 산업을 통틀어서 삼성전자가 세계 1, 2위를 한다는 얘기고요. 아까 그 기사는 뭐 비유를 하자면 특정 과목에서 약간 취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파운드리 분야가 중요하죠. 파운드리는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반도체를 생산만 하는 업체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계 1위가 대만의 TSMC라는 업체인데 세계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20%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그 20%안 되는 게 세계 2위예요. 1등 등급 쉽지 않네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 게 세계 2위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AP 강자 퀄컴도 여전히 높은 벽.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퀄컴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퀄컴에선 스냅드래곤이라는 제품 그리고 삼성에서는 엑시노스라는 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갤럭시 S20에서 엑시노스를 배제하고 스냅드래곤을 채택해서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사 제품을 넣지 않고 왜 다른 회사 제품을 넣었느냐 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도 하기 때문에 퀄컴의 수주 물량을 받기 위해서 양보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 성능에서 떨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갤럭시 S20의 성공을 위해서 냉정하게 더 좋은 제품을 쓴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죠. 이미지 센서 얘기도 나오는데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워낙에 고화질 카메라가 대세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에도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요. 삼성전자가 뭐 1억 화소 넘는 것도 얼마 전에 출시했고요. 굉장히 잘 만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니한테 밀리는 게 사실이죠.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뭐 반도체 비전 203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우리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1위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올 1분기 비메모리 매출 4.5조, 전년 대비 50% 급증. 이 정도면 약속 지켰다고 할 수 있죠. 50%가 급증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2019년 1분기에 3조, 2020년 1분기에 4조 5천억, 실제로 50%가 급증을 했고요. 자, 2030년까지 1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2020년에 50%를 성장시켰습니다. 10년 후 더 기대가 됩니다. 반도체를 생산만 하는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했는데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파운드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중요한 기사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경쟁을 한다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등 미국 내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 중이다. 역시 약속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스틴 팹의 EUV 공정 도입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EUV 공정이라는 것은 뭐 극자외선 공정이고요. 파장이 짧은 노광 공정으로 한마디로 현존하는 최고 기술력입니다. EUV 장비를 설치하는 업체가 세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라는 업체인데 장비 가격이 뭐 기본
수천억에서 조 단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TSMC 빼고는 EUV 공장을 도입을 하지 못해요. 엄두를 못 내립니다. 다른 기업에서는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TSMC만이 EUV 공정을 도입을 하고 있죠. 자꾸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영어 몇 개 싸질러 놓은 것 뿐이고요. 원래 전문가들이 있어 보이려고 막 영어 막 섞어서 씁니다. 반도체 업체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팹리스, IDM, 파운드리. 팹리스에서 팹은 제조 공장을 얘기하고요. 리스는 반대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장이 없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조 공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설계밖에 못한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팹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퀄컴이 있죠. 퀄컴은 그 유명한 스냅드래곤을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이 스냅드래곤이 갤럭시 S20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IDM. IDM은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의 약자고요. Integrated 뭐 통합이란 뜻입니다. 디바이스는 장비, Manufacturer는 제조업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합으로 그냥 만드는 제조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도 하고 자체 공장도 가지고 있어서 뭐 생산도 한다. 그래서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도 합니다. 세계 양대 IDM 업체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인텔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삼성과 인텔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업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반도체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파운드리 세계 최고봉 하면 누가 뭐래도 대만의 TSMC죠. TSMC 점유율이 세계 50%를 상회합니다. 삼성전자는 20%도 되지 않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TSMC를 잡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빡세요. 만약에 진짜 TSMC를 잡으면 비메모리 세계 1위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팹리스, IDM, 파운드리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종합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자, 근데 삼성은 다 잘합니다. 팹리스도 잘하고 파운드리도 잘합니다. 파운드리에서는 TSMC 다음으로 세계 2위고요. 팹리스는 세계 1위인 분야도 많고 조금 떨어지는 분야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세계 5위권 안에는 많이 듭니다. 종합으로 따지면 세계 1, 2위를 하고요. 2019년에는 인텔에 밀려서 세계 2위를 했지만 사실상 세계 1위를 밥 먹듯이 하는 업체가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1분기 R&D에 5조 3,600억을 투자했다는 기사입니다. 매출액 대비는 거의 10% 가까이 되죠. 9.7%인데요. 지금 이 수치는 2018년 4분기에 기록했던 분기 최고치인 5조 3,200억을 다시 갈아치우는 기록입니다. 제가 괜히 삼성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근거가 다 있는 것이고요. 뭐 단순히 시총 1위니까 돈 잘 버는 기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여윳돈의 상당한 금액이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투자하지는 않겠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있는 곳에 돈을 쓴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고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를 보면 그 기업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최근 기사들을 보면서 동향을 저는 살핍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프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뭐 PER, PBR, ROE, ROA,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지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워렌 버핏도 ROE를 많이 참고한다고 실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기사를 보면서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아이템을 보죠.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특히 반도체 비중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좀 생소했던 용어들, 뭐 IDM, 팹리스,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최근 동향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이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왕 주식 투자를 하셨다면 대박 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